아르바이트 안 하나요? 혹시 아드님이? 조금씩 해요. 이게 나중에 아드님의 경제관념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라도 대학교 때 알바 경험 많이 해봐라. 그게 네. 진짜 상당히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드님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럴 수 있- 두 분이 지금 은퇴라는 게 사실 공무원이시니까 60세까지 일하실 수 있는 거긴 한데 노후 대비를 위해서 너한테 손 안 벌리기 위해서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생 아들 하나를 둔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임금 피크제 2년 차에 들어간 회사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처음에는 공무원 연금과 신랑 국민연금 그리고 공제회를 활용하면은 잘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연금도 줄어가지고 얼마 안 되고 65세나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이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해하면 저는 이제 그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강의 같은 거 가면 네.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안 좋다. 아, 내는 건 많이 내거든요. 네. 근데 그 수익비라고 하잖아요. 내는 돈 대비 내가 얼마를 받아가냐. 실제로 수익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갖고 있는 뭐 퇴직금 플러스 공적연금 이걸 합쳐놓은 게 공무원연금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거를 아니, 국민연금보다도 별로예요? 보다 별로예요. 그럼 너무 심하게 안 좋아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심지어 공적연금이고 그 외에 이제 퇴직금 뭐 이런 네.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합쳐져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준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내는 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는 돈 대비해 가지고 받는 돈 생각하면 수익비도 많이 떨어지고 퇴직금도 없고. 그럼 지금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들은 잘 받고 괜찮아요. 계시는데 지금은 꽤 많이 받으시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걱정은 뭐냐 하면 예전엔 그랬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래도 월급 많이 못 주는데 박봉인데 노후는 책임져 줄게. 그때는 이제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으니 나라가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었죠. 네, 한 10년 뭐 5년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 봉급도 없는 별로 이렇게 안 되는 데다가 연금도 그렇게 적으면 이거를 누가 우수 인력이 공무원을 하려고 하겠느냐. 근데 이걸 손대자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그냥 막연한 반발감이 굉장히 크겠죠. 겸직도 못하고 네. 뭐 돈 벌 방법이랄 게 뭐 투자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겸직에 대한. 근데 또 허용도.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또 막 이런저런 것들이 일어나니 그게 가장 부작용이긴 하죠. 사실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이제 노후를 확실하게 좀 보장을 해준다고 해야 그나마 좀 정직하게 일도 하고 할 그쵸. 텐데. 아니면 이제 뭐 네. 관사라든가 이런 것들 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그러니까요. 해주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50세가 채 안 되신 공무원 분들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2000 당시가 언제였죠? 2000년대 초반 그때 네. 공무원연금 개혁 딱 되고 나서 거기에 걸쳐 있으신 분들은 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인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신랑은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임금 피크제마저도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저도 체력이 달려서 운동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몸 상해가면서 직장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경제 상황으로는 직장 그만두지도 못할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는 나이와 재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주식 투자도 겁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지역 화폐랑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이게 맞나? 저 혼자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도 이제 50세 정도 되신 거니까 남편분도 이제 임금 피크 들어가시고 그러면 실제 이 상황에서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요, 이게 좀 저는- 애매해요. 근데 네. 그런 거요. 진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50대 중반쯤 되시면 이제 노후가 딱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뭐 투자를 해야 되냐. 근데 저는 평생 투자 한번 안 하셔본 분이 지금 섣불리 투자는 절대 하지 맞아요. 마셔라. 괜히 그거 조금 넣었다가 막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 줄이고 네. 확실하게 안정적인 얼마를 딱 확보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라서 좀 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네. 젊을 때 좀 이걸 좀 해놔야 돼요. 투자도 좀 하고 경험도 그렇죠. 하고 해놔야 되는데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돈 잘 벌릴 때는 그런 거 생각 생각 안 안 하죠. 하시다가 이제 돈이 이제 끊길 것 같을 때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리스크를 안게 더 네. 힘들어지니까 훨씬 어렵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한 방을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방을 노린다고 이제 분양을 받거나 뭐 땅을 사거나 뭐 이러시잖아요. 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기획부동산 하다가 막 하고 뭐 상가 분양 받고 뭐 이런 거 하시다가 또 큰일 나고 이런 일들이 좀 악순환인데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경험을 좀 쌓아놔야지만
나중에 할 수 있다. 자, 주택이 이제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25평에 1억 8천. 대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도시에 조그만한 소위 말하는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에 있는 그렇죠, 변두리에. 아파트를 살고 계시는 거군요. 야, 1억 8천이면 진짜 싼 아파트인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근데 이제 대출도 없으시니까 불안이 어찌 보면은 없어요, 뭐 지금까지는 네. 딱히 불안이 없었네. 차도 이제 2대가 있으시고 그러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뭐냐? 없다. 라고 해주셨는데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가족 데이트 비용. 가족과 스크린 골프나 맛집이라고 해주셨는데 스크린 골프가 조금 싸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크린 골프만 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골프장도 그쵸. 좀 가실 것 같고 스크린 골프 치고 나서 분명히 주변에 있는 고깃집 가가지고 외식도 뭐 한번 그런 하시고. 것도 있고 뭐 네. 한 번씩 골프도 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를 가지 않을까? 전 이게 가능한 게 그 네. 지금 지방 소도시에 살면서 주거가 안정되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이서 사실 그 지방의 소도시에서 거주한다고 치면 거의 1,000만 원 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소득이죠. 그 엄청나죠. 안에서는. 엄청나죠. 이게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위 말하는 공무원 부부나 뭐 대기업 뭐 외벌이만 해도 돈이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집값이 막 2억밖에 안 해. 네, 삶의 질이 엄청 그 집값이 싸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여가 생활이 엄청 아름다워요. 이분도 얼마나 좋아요. 아들 지금 대학생 아들하고 가끔가다 스크린 골프 가지고 엄마 아빠 한번 치고. 아들이 만나서 치고 외식도 하고 우리가 네. 바라는 그 진짜 행복한 삶. 이게 집이 싸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뭐 어찌 보면 뭐 그것도 좋은 거죠. 네. 좋은 건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어찌 보면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때는 내 자산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어떻게든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되나? 그러니까, 라는 거 이제 불안 요소 네. 1번, 두 번째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가 네. 이제 불안 요소 2번인 그렇죠. 거죠. 자, 보면은 이제 적금도 많이 하시고 공제회도 많이 넣으시고 청약도 넣고 뭐 연금 저축도 넣고 하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선은 주말 스크린에 한 15만 원 쓰시고 마사지 한 14만 원 쓰시고 모임 회비도 있고 아들 월세가 150이요? 네. 아드님은 이제 서울에서도 거주를 하는데 네. 그마저도 월세 플러스 생활비 그러니까 월세가 한 57만 원에 관리비 뭐 네. 이것저것 하게 되면 60만 원 70만 원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우리 동네에 계속 살면 좋은데 아들을 이제 뭐 서울로 보내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래고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싸냐 뭐 원룸 이 조그만한 거가 뭔 월세가 80이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험도 50만 원이나 있으시네요. 네, 이것도 줄이신 거래요. 줄여서 네, 이 작년에 암 진단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근데 암 진단 받아 보니까 100만 원 돈을 내고 계셨는데 네. 별로 혜택을 못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 실제 암이 걸렸는데도 걸렸는데 야 이게 왜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저거 다 피해가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험료로 버리는 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거는 그 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줄인 게 자, 그러면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후브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저희가 사연은 잘 봤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지금까지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좀 즐겁게 잘 이렇게 쓸 거 쓰고 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도 되게 중요한데 현재도 또 너무 저거 할 것 같아서 나름 네, 약간 소비를 조금 많이 하면서 하셨고. 네. 맞아요. 그리고 방금 뭐 보험료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내셨었다고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많이 그 혜택을 못 받으셨다고요? 아니 보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네. 그래서 갱신형 보험인지도 그러니까 비갱신이랑 갱신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나가는 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리고 또 제가 암 진단을 딱 받으니까 이제 제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나름 이렇게 조금씩 다 피해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진단금은 별로 못 받는데 나가는 건 많고 그래서 제 거는 지금 일단은 뭐 투병 중이니까 해지는 못하고 네. 신랑 거랑 아들 거랑은 해가지고 해지를 하고 저 비갱신으로 바꾸면서 조금 줄인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말씀을 여쭤보기 참 죄송하긴 한데 뭐 이게 암이라는 게 뭐 좀 뭐 특별한 게 좀 온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건데도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건가요? 보험이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 저는 약간 그 상피내암이어가지고 초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암보다는
이제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진단비가 보험료를 못 다 받았어요. 뭐 10% 받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죠. 낸 거만큼도 못 받으신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면 이거 보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상피내암이라서 조기에 발견하셔가지고 치료 뭐 이런 나중에 그런 건 좋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그건 다행인데. 저도 그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완치율은 일단은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걸 그때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받는 것보다도 진단금 받는 것보다도 매월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니까 저희가 이후에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한 반 정도 줄인 거거든요. 아, 없애고 좀 없애고. 막 100만 해서. 원씩 1년 내면 1200인데 10년만 그러니까. 해도 1억 2천. 뭐 진단금 차라리 그걸 모았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노후 대비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건너서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했는데 막 이러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험이 네. 무조건 노후 대비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냥 없어지는 비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 근데 그런 건 그러고 이제 앞으로 아직 뭐 나이가 50이 채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일할 시간도 좀 더 있고 앞으로 뭐 잘하면 되는데 저축을 뭐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많이 느껴져요. 그죠. 저 마사지랑 스크린 골프 쓰면서 되게 많이 찔리긴 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써주신 건 감사하고. 아니, 이게 솔직히 써주신 건 뭐 네. 정말 감사한데 저거는 뭐 끊을 수 없으신가 보죠 이게. 아니 마사지는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프고 나서 이제 직장을 출근하는데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걔는 뭐 안 되면 제가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스크린 골프는 신랑의 유일한 취미가 스크린 골프거든요. 그럼 실제 필드로는 안 가시고요? 필드 안 가고. 필드는 거의 저희는 2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2년에 한 번, 네. 그리고 아드님 안 가거든요. 월세가 아들 월세가 너무 센데? 월세 플러스 생활비, 용돈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35만 원 정도 나가고 네. 있는데 이제 뭐 겨울에는 조금 공과금 더해서 뭐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 조금 더 하죠. 그러니까 그 뭐지 저기 보일러 때문에 그래서 한 150만 원으로 잡았는데 거의 뭐 아이 그 용돈은 뭐 한 60만 원, 65만 원 그 정도 나가고 있죠. 아르바이트 안 하나요? 혹시 아드님이? 아르바이트 하기는 그냥 가끔 조금씩 해요. 저기 돈을 확 수업에서 끊어보시지 빠삭해가지고. 한번. 돈을 끊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왔죠? 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도 돈을 좀 모아오지 그렇죠. 않았나? 군대에서 돈 안 모았어요? 그거 모은 거는 네. 이렇게 보증금으로 넣어줬어요. 그래도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을 모아 나왔네요. 네. 이게 나중에 아드님의 경제관념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라도 네. 대학교 때는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리스크 없잖아요. 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취업해가지고 여기를 다닐까 말까 이거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고 저는 그쵸. 무조건 대학교 때 뭐 경험은 뭐 해보면 해외여행 이런 경험이 아니라 알바 경험 많이 해봐라.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알바하면서 진상 손님도 좀 보고 그게 진짜 상당히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아드님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잘해서 막 장학금 받고 막 그러나요? 거의 뭐 한 4.0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잘하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장학금 받고 막 해요? 장학금까지는 아니고? 네, 자금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공부해야 되니까 알바를 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논리인가요, 지금? 아니면 그냥 본인이 우리 아들, 우리 참이의 아까운 아들 일 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인드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저는 아들. 알바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알바를 해요. 근데 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알바를 많이 못 하긴 하는데, 그러게요. 더 알바를 하라고 얘기를 네. 해봐야겠네요. 그게 이제 이유가 아드님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럴 수 있죠. 자, 경제관념 때문에도.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지금 은퇴라는 게 사실 공무원이시니까 60세까지 일하실 수 있는 거긴 한데 그쵸. 건강을 생각하면 중간에라도 나올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쵸. 재정적인 네. 여유만 있다면. 그쵸.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그냥 네. 진지하게 요 지금 우리 노후 대비를 위해서 너한테 손 안 벌리기 위해서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당장은 그렇지만 이제 지금 방학이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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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가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용돈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주세요. 그 정도 한 2달 정도의 기간의 여유가 있으면 본인도 네네. 충분히 알바 알아보고 할 수 있을 시간적 여유 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드님이 우리 자산의 총액을 알고 있나요?
총액까지는 모를 것 같은데. 모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골프 치고 뭐 이러시고 있기 때문에 좀 막 보험료도 막 내고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난 우리 집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자산이 별로 없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죠. 예. 그러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아직 나누신 적은 없고. 그런 얘기는 한 번 한 적이 있죠. 아빠 임금 피크제 들어가면서 네. 예, 아빠가 이제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쵸. 그렇지만 150만 원씩의 월세와 용돈은 지원해주고 계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학교는 제가 졸업은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용돈을 대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바꾸셔야 됩니다. 좀 바꾸긴 바꿔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우리 재산이 뭐 적다고 말하기도 뭐 어렵지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아주 여유 있게 뭐 살겠다라고 그쵸. 말하기도 참 애매한 그냥 뭐 적정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적정 정도. 그 동네에 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그렇죠. 다른 동네는 네. 전혀 못 아마 가는. 뭐 가고 싶은 동네 가시는 것도 뭐 그 요즘에는 뭐 지방 이런 데도 이게 신축들은 되게 비싸요. 신축은 공사비가 워낙 비싸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맞아요. 신축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노후 아파트여서. 근데 뭐 신축을 안 가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뭐 전혀 뭐 노후에 문제는 없으신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그러면 아드님은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거죠? 이제 수도권으로 갔죠? 네네네. 아들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지방으로 뭐 오거나 뭐 우리 동네로 오거나 뭐 이럴 걸 원하세요? 아니면 그 아드님은 그럴 마음이 아니요. 없죠? 네네네. 서울 쪽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순간 우리 3인 가족이 순자산 5억이다? 그럼 이제 엄청 적은 거죠. 엄청 적은. 우리 애는 대학은 잘 보낼게요라고만 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아주 스타트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랑 그냥 대학만 졸업시키면 되지 뭘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해주냐. 우리 다들 노후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경 쓰면 되지. 근데 전 한편으로 또 그것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예 진짜로 아이 보고 대학만 졸업시켜도 된다라는 마인드시면 용돈 정도는 이제 그만 보내고 네. 뭐 집 정도는 얻어줄 수는 있겠죠. 집 뭐 월세 정도는 내가 내줄 테니까 네가 생활비는 잘 벌어서 써라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들 입장에서도 내가 약간 현실 파악도 되고 엄마 아빠가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나 보다라는 뭐 긴장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 우리 애를 고생시킨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더 나은 어떤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돈 벌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해주면 이제 막 또 좋은 그 직장 구하겠다고 뭐 예를 들어 뭐 취업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럼 그것도 학원비도 다 내가 내주고 막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면 또 이제 결혼 자금도 대주고 그럼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지금 아마 네. 그 대부분의 자녀분들, 신입사원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몰라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마 제 추측컨대 네. 엄마는 공무원이시고 아버지는 그래도 기업에 잘 다니고 계시니까 노후에 연금은 확보되지 않았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쵸, 오해할 그쵸.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네. 않다는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오래 사셨잖아요 여기서. 네, 10년 살았죠.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사가지고 뭐 네. 이렇게 신축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다. 계속 좀 약간 구축해서 뭐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각오가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가 이제 지금 산지 10년 됐는데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얘가 이제 리모델링을 5년 안에는 한 번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된다. 네. 그 비용을 들여야 될지 아니면 근처에 신축으로 가는 게 맞을지 이제 그게 사실 고민이 제일 지금 크거든요. 네. 그 노후에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부부가 이제 연금으로 한 얼마 받으세요? 대충? 65세 받는다고 하면 신랑이 한 130만 원 될 것 같고요. 120, 130 그 정도 되고 제가 많이 받아야 한 200 끝까지 다닌다 그러면. 끝까지 다니면 다녔을 뭐 그러면은 뭐 두 분이서 뭐 거주는 하는 건 뭐 네, 거주는 어렵지 않을 것 가능하고 같은데. 두 분 합쳐가지고 300이라고 하면 일단 건강보험료 내셔야 됩니다. 200까지 받으시게 되면 연간 2천 초과하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소득 지금 선생님뿐만 아니라 한 명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게 되면 부부는 1심 동체거든요. 같이 끌려 나와요. 그럼 네. 지금 한 320 정도의 건보료 39, 27, 83, 24? 집까지 합쳐가지고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 나가야 되고 네. 네, 그러면은 확 쪼들리죠. 그리고 은퇴 초기에는 돈 많이 네. 쓰시니까 지금 네. 소득이 거의 30%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충격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 은퇴 퇴직하신 다음에 60세부터 한 70세까지 쓰실 돈 그거 확보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보험료 좀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그건 안 되나요? 이게? 그 사실 보험료가 네. 아 그러게요. 아들 거를 조금 더 해놓은 게 있어요?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 것도 신랑 것처럼 좀 줄이고 이렇게 제 것도 좀 필요 없는 거 조금 빼고 이러면서 줄인 건데 제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아들 보험은 또 좀 그래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꾸면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넣어가지고 들어준 게 있긴 하거든요. 소득에 비하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보험료랑 뭐 예를 들어 뭐 아들 뭐 생활비 뭐 이런 것들 모으면 네. 대충 한 1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100만 원이면은 뭐 대략 뭐 한 2, 3억 정도 대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아무리 못해도 뭐 그렇게 좀 아껴가지고 집을 뭐 좀 더 좋은 걸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노후가 불안하시다고 했으니 아예 우리는 지금 사실상 집값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지역들에 거주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시대의 흐름상 뭐 수도권이나 뭐 이런 서울 인근 쪽으로 어떻게 하나 사놓고 네. 뭐 월세를 살다가 뭐 아이한테 뭐 그 집을 뭐 이렇게 뭐 줄 수 있으면 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애도 이제 앞으로 계속 서울 인근에서 거주하고 살게 하실 거면은 뭐 수도권 쪽에 집을 하나 사놓으시는 것도 저는 뭐 노후 대비 겸 뭐 우리 애를 위해서도 뭐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너 알바해라. 내가 차라리 집을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사놓을게. 이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차라리.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왜냐면 지금 지방 동네들에 지금 신축도 비싼데 거기 문제는 또 항상 또 좀 집값 올라가면 또 공급을 해버려요. 또 막 또 택지지구를 또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아예 뭐 그냥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연금도 있고 하니까 좀 구축 아파트에서 뭐 월세를 우리는 뭐 살겠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집을 하나 뭐 서울 쪽에 인근에 하나 사놓고 그거 이자 갚으면서 앞으로 남은 10년을 잘 보내다 보면 뭐 정말 뭐 필요하면 우리한테 뭐 집을 뭐 살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우시면 그게 낫지 않을까? 네. 혹시 보험료보단 아드님 대학 등록금은 누가 내나요? 대학 등록금은 저기 회사에서 나와요. 신랑 아, 회사에서.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건 천만 그거는. 다행이네. 네. 그러면 그 그래서 장학금 받으면 회사에서 안 주나요? 어때요? 장학금 받으면 예전에는 안 줬다는데 이제는 준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장학금을 받으면은 회사에서 돈을 줘요. 그럼 중복으로 받는 거네요? 돈이 오히려 벌리는 거네요? 대박. 네, 그렇게 된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들 용돈 오늘부터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장학금 받아서 그 장학금으로 너한테 그래. 용돈을 주겠다고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월세만 내준다. 네, 너 알겠습니다. 4.0 받는다면서 좀 더 받아라. 너 더 해라. 더 해서 용돈을 네가 벌어라. 맞아요. 장학금으로. 보통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 대학생 생활비랑 용돈을 주시는 이유가 네. 공부에 전념해라라는 그렇지. 게 크거든요. 장학금 못 받을 정도로만 공부하고 있네 얘가 지금.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게요. 좀만 더 하면 돈이 그냥 뭐 3,400 나올 텐데 그냥 굳이 어우, 알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요즘 등록금도 비싸잖아요. 최소한 그러게요. 300은 그래서 넘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좀 더 안 나오네. 그러니까 딱 애가 지금 먹고 살만한 그 정도만 하고 있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거 좀 안 되겠는데요? 이거? 네, 저희 가족 회의를 해야 되겠어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바하지 마라. 대신에 네가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만큼 줄게 너. 네. 그게 서로한테 좋은 진짜. 윈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하고 이제 현명하시네. 보험료나 뭐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한 돈 100만 원을 더 만들어내고 그 정도 세이브하시면 그걸로 차라리 대출을 받든 뭘 하셔가지고 이번에 또 대출 규제가 있어서 좀 그게 잘 애매하긴 한데 실거주 의무가 있긴 한데 좀 골치 아프긴 하네. 근데 뭐 아니면 뭐 신용 대출을 좀 받든지 애매하네요. 이것도 소득의 10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 이거 이번에 대출 규제를 맞아버렸네. 와, 이게 또 안 되네. 자, 그러면 당장은 못 하더라도 뭐 한 1년 정도 안에 뭐 1년이나 뭐 2년 안에 좀 정책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크게 봤을 때는 좀 수도권에 하나 집을 사놓는다. 네. 뭐 아들이 앞으로 계속 그 동네에 거주할 거라고 하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보험이거든요. 주거를 맞죠, 확보하는 맞죠. 것도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아들이 있는 근처에 그 서울에다 그렇게 집을 얻는다 그러면 서울은 그거는- 안 되고 이제 뭐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예. 네, 수도권. 그러면 보통 제가 한 얼마 정도까지의 집을 얻는 게 크게 부담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험이랑 뭐 이런 것들을 잘 줄이실 수만 있다면 저는 뭐 한 5억대까지도 사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5억대 중반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소득과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을 고려하면 그 정도면은 이제 서울 중심부까지 출퇴근으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수도권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걸 하나 사놓고 뭐 지금 당장은 뭐 실거주 의무가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뭐 그런 게 좀 일부 풀리거나 하면은 사놓고 뭐 나중에 아이를 뭐 살게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요, 우리가 딱히 지금 투자라는 게 없어요. 투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험하고 그냥 연금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막 3억, 4억이 될 만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노후가 아마 10년 뒤엔 더 불안해지실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전세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요. 괜히 재산세 내고. 그렇다고 그죠? 또 주식이나 뭐 이런 거를 막 해보신 경험이 또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소액으로 잠깐 하다가 말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봐도 주식을 지금 막 올인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파트를 하나, 그래도 이제 인구 감소 영향을 덜 받는 수도권 안쪽으로 뭐 그래도 위치 좋은 데로, 그거 공부하는 건 주식보다는 전 쉽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대출이든 뭐 전세를 끼고 사놓는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래저래 저기 지금 현금성 자산들을 다 모으면요, 돈이 적지는 않으세요.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만약에 팔면 네. 그러면은 뭐 전세 끼고 사면 5억에서 6억짜리들도 그냥 대출 충분히. 부담 없이 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구하면 쌀 거예요. 상당히 쌀 겁니다. 그렇죠. 거기 전세는 얼마예요? 전세는 제가 정확히 보지 뭐 거의 못했는데 1억 5, 6천 할 것 같은데. 거의 그렇게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 집을 팔기도 쉽지 않겠지만 잘 파셔가지고 월세로 전환하시고 월세로 사시면서 이제 뭐 수도권 쪽에 하나 그냥 가지고 있자. 나중에 뭐 안 되면 우리 애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뭐 살아도 되잖아요. 은퇴하면. 그렇죠. 저희가 살 수 있는. 은퇴하면 뭐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막 주식으로 가기에는 아직 경험이 너무 아직 약하시니까 그거는 뭐 나중 얘기로 집을 하나 해놓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더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고려하면 나중에는 그 연금도 그렇죠. 나중엔 그쵸, 점점 가치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거거든요. 가치는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없어요. 하나도 가지고 하나도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지금. 공제회 정도? 그러니까. 근데 저것도 이제 퇴직하고 나서 생활비로 쓰려는 목적으로 굴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땅이든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뭔가 물가 상승률을 이겨낼 만한 거. 근데 그나마 확률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들도 어차피 서울 쪽에 있으시다고 하니 한 5, 6억대 아파트를 하나 사놓는다. 전세 끼고 사놓는다. 전세 끼고 사면은 뭐, 저희 아파트는 팔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얘는 10년 동안 이미 검증됐잖아요. 안 오른다는 게. 네. 그러니까 얘는 뭐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차라리 지방에는 지금 신축을 가서 살고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 신축 사시기에도 좀 애매해요. 지금 어떤 자산의 구성과 지금 연금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수도권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단지로 해가지고 아직 좀 안 오른 데가 많아요. 지금 5, 6억대들은 좀 덜 오른 것도 많고 막 올랐던 게 회복이 못한 것도 많고 하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거는 그냥 뭐 이제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이제 소득이 끊어지게 되면 그 걱정은 더 커지실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수도권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잠깐만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지금 저희 그 이 시골에 신축 아파트를 같은 평수로 이동하는 거랑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걸 하는 게 나을지. 근데 수도권 쪽으로 하는 게 맞겠죠. 아니 뭐 이제 아드님도 뭐 지방으로 올 의향도 있고 하면 뭐 저는 뭐 그냥 계속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지방에 신축을 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이제 계속 그 지방에서 거주하시면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면 뭐 못 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이제 아들이 이제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도와줘라고 했을 때 그때 야 나는 신축에 있고 우리도 야 대출이 한 3억 있다. 우리도 못 도와준다라고
하셔도 되냐 이거죠. 그걸 못 하실 것 같아서. 보통은 본인들이 월세 살고 아들 집 해주는 게 마음 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네. 저희 신랑은 그냥 저희가 좀 편하게 살고 하자고 얘기는 하거든요. 본인이 네, 안 되시는 거 네. 아닐까 본인이.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드님한테는 그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네. 막연하게 너 집을 사준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 말고 공식적으로는 네. 그냥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안 된다. 아니 다음 학기부터 생활비 없다. 너는 너가 알아서 취업하면 네가 알아서야라고 선을 그어줘야 네. 취업하자마자 차부터 사는 이상한 짓을 안 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취업하면 차부터 뽑을 거예요. 아니 네. 이번에는 뭐 장학금으로 우선 얘기해야죠. 네. 장학금 받아와라. 네네네. 장학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장학금 받으면 용돈 준다고 해야 되는 거고, 너 용돈 끊어버릴 거다. 네. 공부해 더. 아주 미친 듯이 해.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이거는. 제가 아들이면 짜증 나겠지만, 근데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또 노후에 또 아프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네. 지방 소도시들 이런 데들이 이제 네. 이 의료 인프라가 그렇죠. 작동 안 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근을 좀 가고 싶은 생각도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금액이 저희가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잠깐 생각하다 말고 이랬었거든요. 아닙니다. 네. 뭐 많이 뭐 못 갈 정도는 아니세요. 뭐 5, 6억대 정도의 아파트가 부담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세요. 네. 그 정도는 아니니까. 시간을 좀 늦추고 혹시나 남편분께서 이제 퇴직을 해버리시면 그때 네.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그때는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밀어두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좀 너무 보험이나 이런 것들 아이한테 네. 쓰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현재에 네. 많이 쓰시는데 아직 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기에는 젊으시니까 조금 더 한번 자산을 좀 불려보는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하고 좀 회초리 한번 드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